안녕하세요.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마당소프트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고요. 오늘 어떤 발표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주제만 듣고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오늘 발표의 내용은 서버에 대해서 제가 발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전에는 에이스 온라인이라는 비행 슈팅 게임의 서버 파트장을 했고요. 현재는 출조 낚시와 있는 캐주얼 낚시 게임의 서버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서버에 대한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5개 정도로 요약했는데요. 맨 처음에 서버에 대해서 어떤 걸 할까, 기술적인 얘기를 할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안 되고 더 실무적인 얘기를 할까. 실무보다는 내가 지금 서버 팀장인데 서버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서버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 라는 목적에서 5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우선 서버에 대해서 우선은 이해를 하는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펑션, 기능이죠. 서버가 하는 일, 서버 프로그래머가 아닌 서버라는 그 객체가 하는 일, 그리고 스트럭처, 구조, 서버의 구조와 서버의 모양새, 모습. 그다음 테크놀로지, 서버의 기술, 서버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까. 그럼 마지막 워크, 업무죠. 제가 하는 일, 서버 개발자는 과연 실무에서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버가 뭘까? 서버가 뭘까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버가 뭘까요? 그냥 딱 느낌이 오는 대로. 데이터의 집합체? 데이터의 집합체? 네, 맞습니다. 그것도 서버고. 통제? 네, 통제도 서버에서 관리를 하죠. 공유하는 거. 공유, 쉐어도 서버가 관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들 딱 머릿속에 뭔가는 설명이 안 되지만 서버는 대충 이런 게 서버라는 감이 아마 조금씩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버가 뭘까? 우선은 사전적 의미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자면은 동사 플러스 ER이라는 영어 알파벳입니다. 동사 플러스 ER, 영어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매니저, 딜러, 킬러, 드라이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리라는 매니지에 ER을 붙여서 그 관리라는 주체가 되는 매니저. 딜, 판매하는 거기에 ER을 붙여서 판매자. 킬, 죽이다에 붙여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 킬러. 드라이버를 마지막으로 운전을 하다에 이제 운전을 하는 행위자를 뜻하는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서버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하는 동사가 있고 그 동사를 행위하는 녀석이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한 장으로 서버를 설명하자면 저는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께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딱 봤을 때 생각나는 단어들. 서비스. 맞습니다. 레스토랑이고 고객이 있고 주방이 있고 서빙을 하는 웨이터가 있습니다. 서빙이라는 뜻이란 단어가 있죠. 그게 어원이 서브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 중에 서브라는 뜻은 무언가를 음식을 제공하는, 시중을 두는, 도움이 기여되는, 상품 서비스 제공하는, 즉 무언가를 나눠주는, 제공하는, 도와주는 그런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거기에 그냥 단순 ER이 붙은 것 뿐입니다. 즉 서버는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튼 무언가 내가 해줄 때, 무언가를 퍼주는, 말 그대로 그냥 아낌없이 막 퍼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서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5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중에 서버는 몇 번일까요? 4번. 딱 느낌이 오죠? 이제 무언가를 나눠주는 사람들. 맞습니다. 이 중에 4번이 서버고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누구일까요? 유저. 5번. 맞습니다. 훌륭하시네요. 5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 2, 3번은 뭘까요? 3번은 데이터, 1번은 데이터. 그렇죠? 몇 번이야? 2번은 서버, 2번이 개발자. 2번이 개발자.
1번이 게임 결과. 오, 다들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3번이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콘텐츠, 뭔가를 즐길 수 있는 할거리, 놀이거리, 제공하는 서비스 될 수 있고요. 앞에 여기 녹색 카르티를 입으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2번이 개발자입니다. 즉, 저 같은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개발자가 되고요. 마지막은 1번은 뭐냐? 현재 유저들한테 제공되지 않은 개발 중인 단계에 있는 콘텐츠, 이러한 것들이 합산이 돼서 게임 회사가 돌아가고 이러한 역할 구분이 있습니다. 좀 더 실무적인 모습으로 서버를 보여드린다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서비스 제공하는 메인 컴퓨터가 있고 많은 수의 유저들, 즉 클라이언트들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을 하여 서비스를 받고 콘텐츠를 받고 무언가를 제공을 받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하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객체, 주체자, 아까 뭐 보안, 통제도 있고 서비스 해준 것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게 서버입니다. 굉장히 방대하죠, 서버가. 그렇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만 몇 개를 뽑아본다면은 과연 그런 서버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 첫 번째, 혹시 롤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 한창 인기 있게 대세 게임이라고 롤이라는 걸 준비했는데 맨 처음에 이런 페이지가 보입니다. 이런 페이지에서 서버가 하는 일은 맨 위에 보이는 이 스크롤, 게시판, 업데이트죠. 매주에 한 번씩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패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즉 유저가 새롭게 할 만한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항상 최신의 할거리, 재미거리를 제공해주는 이런 일도 서버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서버에서 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CDN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롤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서버, 북미 서버, 뭐 유럽 서버, 다양한 서버가 존재하는데요. 그 한 곳에서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패치해주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인터넷이 빠르죠. 하지만 북미나 유럽, 남미 그런 쪽 하면 인터넷이 엄청 느립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그쪽 미국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준다. 아마 1메가 받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이런 업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메인 컨텐츠는 여기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각 국가에 분배해주는 서비스 센터를 만들고 그쪽으로 개발사가 컨텐츠 패치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각 나라에 있는 유저들이 이제 그쪽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CDN 쪽으로 접속을 하여 업데이트를 받고 패치가 되어 재밌는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 단계로 패치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 게임이 로그인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건 그냥 게임을 시작하는 무수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이렇게만 된다. 이게 정식 루트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롤이라는 게임을 대해서 제가 예를 든 것 뿐이니까요. 우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로그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로그인이라는 과정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대체 로그인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어떤 흐름대로 진행이 될까, 이거는 간단하게 시퀀스로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맨 처음에 유저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 서버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서버는 그런 패킷을, 데이터 통신을 받아서 이제 인증 서버라는 인증만 따로 처리해주는 서버 쪽으로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냐면은 하루에도 접속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롤 같은 경우는 몇십만 동접수, 세계로 글로벌로 따지면 뭐 몇백만 그렇죠? 그런데 1초 단위로 로그인을 요청하는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인 서버가 이런 걸 다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로그인 서버는 그런 대한 요청만 오면은 다 받아들여 접수처가 되고, 그러한 거를 이제 정식적으로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인증 과정을 하는 인증 서버가 거의 대부분 따로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서버는 요청이 온 데이터를 인증 서버로 보내게 되고 인증 서버에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확인은 우선은 이런 아이디가 있는지 혹은 없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회원가입 페이지 유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아이디가 있는데 패스워드가 다르네. 그러면 패스워드 비번호 틀렸다 라고 다시 안내를 하는 이런 인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인증의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올바르 딱 맞아. 그러면은 그다음 인증 오케이 다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로그인 서버는 그 후에 바로 아이디랑 패스워드 맞네? 너 게임 접속해?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버 개발자도 보면 할 일이 없어지고 간편해지죠. 하지만 추가로 예외적으로 서버 개발자로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이 로그인 유저가 블락 상태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죠.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로그인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로그인을 해서 왔네? 어떡하지? 이미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은 잘라버릴까?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다 나중에 로그인하게 돌려버릴까? 이러한 중복 로그인 처리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한 처리를 하게 되지 않으면은 게임상에 나라는 존재가 여러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버그랑 악용, 문제 같은 것들이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 로그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요. 맞으면 서버 접속 인원수를 확인합니다. 패치를 업데이트가 끝나고 바로 접속하면은 지금은 좀 덜합니다.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서버가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했을 때는 서버 접속 대기자 수 그래서 100명, 300명 예상 대기 시간 1분, 10분 이런 걸 예전에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서버가 하나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있는 하드 용량과 CPU의 속도, 메모리의 용량은 리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 안에서 커버할 수 있는 유저의 수를 항상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지금 접속해서 게임 중인 유저들한테 원활한 게임 서비스가 되죠. 렉도 없고 다운도 발생되지 않고 지금 접속해오는 유저도 게임사에서는 소중한 고객이지만 이미 들어온 사람이 더 소중한 고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서비스를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버 장비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접속 인원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바로 로그인해서 게임을 즐기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접속대기 번호 발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장 이제 서버의 메인 핵심인 게임 서비스가 있습니다. 매칭하기 전에 여기서 내가 할 모드를 다 선택을 하고 게임 시작을 누르면은 뱀패창이 뜹니다. 여기서 서로 뱀 플레이어 찍고 돌아가면서 소환 챔피언을 고르고 그 다음에 모든 준비가 완료해서 게임 시작이 되면은 이제 게임 플레이가 되게 되죠. 이러한 게임 서비스 전투를 이제 서버의 메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서버에서도 그러면 함수만 만들면 되지 근데 함수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라는 간략한 개념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시퀀스표입니다. 게임 내에서 유저가 스킬 사용을 한다면은 이거는 과연 서버 네트워크 땅에서 서버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까? 우선 유저가 스킬을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나 스킬 사용할 거야 라고 게임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게임 서버는 그거를 받아들이죠. 하지만 바로 왔다고 스킬이 바로 사용되면은 딜레이가 없이 무한정 스킬이 발생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되죠. 그러면 게임 밸런스가 다 붕괴되고 유저들은 게시판에 난리가 나겠죠. 패치 일타가 있냐, 버그 안 잡냐 그런 거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외 처리를 예를 들자면은 게임 서버는 스킬 사용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스킬이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우선은 풀타임에 돌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풀타임이 돌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그 다음에 이 스킬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충분한지 가장 대표적인 게 만화가 될 수 있고요. 일부 아이템에서는 스택을 쌓거나 일부 스킬에서는 어떤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필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즉
지금 스킬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 라는 상태를 먼저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면은 그냥 스킬이 눌러도 발동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상태가 오케이 넘어왔어. 스킬 써도 돼. 그 다음 넘어오면은 그 다음에 타겟 유효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타겟이 필요 없는 그냥 논 타겟팅 스킬이라면은 그냥 발동이 되면 되고요. 만약에 타겟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 타겟이 적인지 아군인지 혹은 이 사람이 즉 이 타겟이 지금 스킬을 받지 않는 무적 상태인지 그런 상태 여부가 필요합니다. 스킬의 종류에 따라서 뭐 아군에게 버는 버프 스킬이 있고 적군에게 버는 뭐 디버프 스킬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는 또 스킬이 적용 안 되는 그런 스킬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스킬에 맞는 예외 처리를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상태가 오케이 되면은 이제 그 스킬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시키고요. 만화면은 만화를 소비시키고 아이템이 필요하면 아이템을 하나 소비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때부터 쿨타임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한 유저한테도 이제 스킬을 사용했다고 알려주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그 스킬에 맞는 임팩트가 발동이 되고요. 사운드와 연출이 효과가 되고 그래서 유저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위해서 스킬이 사용된 걸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식에 의한 시스정이 스킬의 데미지 처리를 진행하게 되면서 스킬이 완료되면은 이제 타겟에게도 HP 및 스킬 정보를 알려주면서 다시 유저에게도 스킬 명중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유저들은 스킬 쓰고 이러한 과정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기 때문에 바로 스킬 쓰고 임팩트가 뜨네? 스킬 나갔다 라고 하지만 게임 서버 내에서는 이러한 예외 처리 과정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그거를 체감하기가 살짝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이제 발생되는 게 렉이라는 현상인데요. 이 중 뭐 이것저것 예외 처리하고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잘못해서 서버 프로그래머가 무한 루프를 태워버렸다.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이걸 빨리 연산 처리하고 결과를 줘야 되는데 무한 루프에 빠져서 계속 돌게 되죠. 그런 경우가 바로 서버 렉, 그런 것 때문에 서버 렉과 서버 다운이 발생되게 되고요. 게임 서버, 그래서 게임의 많은 콘텐츠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전투에 대한 콘텐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 서버 하는 일은 유저들한테 아이템을 제공하게 됩니다. 상점에서 내가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그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또한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게임 머니가 될 수 있고 시장 캐시가 될 수 있고 아이템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걸 이용해서 아이템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서버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아이템 구매할 때 캐시가 모자르다. 그때 캐시를 충전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도 서버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개발사의 매출 원이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유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게임 서비스겠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좀 이기적이지만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돈을 벌고 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쉽게 이루어지진 않고요. 충전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제가 다른 별도의 페이지가 유도가 되고 여기서 뭐 게임머니 얼마에 현금 얼마 뭐 상품권 신용카드 이런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 있게 되는데 게임 개발사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그 돈과 관련된 경우 뭐 부가세 또 금융법 또 세금 해야 되는 거 그런 예외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신 해주는 PG사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서버 즉 게임 개발사죠. 개발사는 유저로부터 주문이 오면은 이런 돈에 관련된 업무를 대신해주는 PG사를 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요. PG사는 이제 금융권, 뭐 카드사가 됐든, 아니면 은행이 됐든, 뭐 무한가품권, 해피머니 이런 식으로 되는 금융사를 통해서 다시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하고 이제 써도 돼, 돈을 줘도 돼, 문제 없네, 돈이 있어 하고 피드백 오면은 게임 서버는 이제 같이 협력하고 있는 PG사 통해서 승인 결과를 받고
그제서야 게임 서버는 유저한테 아이템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요청한 금액의 대금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게임 개발사의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PG사의 대표적인 거로는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 몇 개는 아마 인터넷에서 홈쇼핑을 하거나 뭐 게임에서 구매를 하거나 했을 때 몇 개는 봤을 법한 PG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임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DB라는 곳인데요. 롤 같은 경우도 대전이 끝나고 나 이번 대전에서 캐리했어. 완전 쩔었어. 장난 아니야. 그래서 나 몇 킬 했는지 봐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 볼 수 있는 대전 기록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볼 수 있는 이유도 게임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이벤트 유저의 행동들, 상대방의 행동들이 다 DB에 저장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하루가 지났든 한 달이 지났든 1년이 지났든 과거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예전에 되게 못했는데 지금은 뭐 되게 승급이 올라서 좀 하네? 이런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바로 DB에 저장을 시켜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서버에서 고가 아이템을 강화를 했어요. 강화 성공을 했어. 아싸, 나 이제 이 서버의 지존이야 했는데 갑자기 서버 다운이 확 돼버렸어요. 빡이 치죠. 열받죠. 아싸, 이제 무기 써야 되네. 그 서버 올라가면 너 다시 들어가야지. 근데 로그인을 했어. 로그인했는데 강화된 아이템이 없네. 왜냐? DB에 저장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DB에 무언가를 저장해서 서버가 예외적 상황 다운되고 고장나고 뭐 망가져도 언제 어디서든 유저는 최신의 자기가 행위했던 내용을 다 가져와서 복원할 수 있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DB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는 과연 이런 역할을 하는 서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서버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략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계시나? 자, 한번 안 계실까요?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따올까요? 인생맨이죠? 저작권 있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깔아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빛이 나는 장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다 서버입니다. 서버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장비가 있고 이러한 서버 장비를 멋있게 표현된 영화가 앤트맨의 가장 최고봉 중에 앤트맨이기 때문에 앤트맨에서 좀 캡처를 따봤고요. 멋있죠? 감사합니다. 동영상에서 가끔가다 들으셨겠지 모르지만 서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바로 저 서버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PPT 좀 클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에 보셨듯이 이러한 장비들이 서버 장비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게 전부 다 서버 장비일까?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생겼을까? 돈이 많다면 이렇겠죠. 하지만 국내 게임 개발사들은 돈이 없습니다. 다 유저들의 도움이 필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보면은 서버 렉이라는 케이스가 커다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이런 널쩍하게 생긴 머신이 이 녀석이 바로 서버가 됩니다. 모양이 좀 특이하죠? 서버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인데 왜 얘는 이렇게 널쩍하게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발열. 집에서 데스크탑을 쓰다 보면은 컴퓨터도 열이 막 나고 방이 후끈해지잖아요. 나 혼자 쓰는 컴퓨터인데 그 정도 열이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서버는 동시에 몇십 명이 와서 어떤 걸 해달라 계속. 나 이거 더 해줘, 이거 빼줘, 나 아이템 줘, 나 쟤 죽여줘. 요청이 수도 없이 나 이러면 안 돼요. 혼자서 그런 걸 막 해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열이 받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열을 받아도 너 괜찮아 할 수 있어 빨리 릴렉스 시켜주기 위해서 서버는 넓적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였듯이 서버실은 전반적으로 추워요. 날씨보다 그 안에 실내 온도가 춥습니다. 에어컨죠. 겨울에도 춥고 심지어 여름에도 추워요. 서버실을 갈 일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서버실에 가게 된다면은 저는 꼭 매출 하나 챙겨서 갑니다. 제가 가는 서버실이 이런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말했듯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그렇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은 사무실 전기료가 올라가죠. 그리고 개발자들도 추워가지고 여름에도 뭐 잠바 입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발 환경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대신 해주는 센터가 있고 그러한 센터가 IDC라는 용어로 불리게 됩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가장 가까운 곳에는 이제 서초 남부터미널 근처에 이제 플러스 K IDC 서초 1센터와 2센터가 있고요. 거의 여기에 서울의 모든 서버 장비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대규모의 IDC 센터입니다. 그러면 그 서버만 따로 관리하는 업체나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IDC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그 중에 업체가 많이 끼었지만 가비아도 저런 IDC 서비스 제공하고 KT에서도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리고 SK에서도 서비스 제공하고요. 그럼 서버가 다운될 때 저기로 가요? 그쵸. 서버가 꺼졌다, 고장났다, 너 부품을 바꿔야 돼, 맨몰라 깨졌어, 타드가 깨졌어, 그러면 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일로 가야 되지만 만약에 내 회사가 부산에 있어, 저기 가야 돼. 어떻게 할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가비아, KT, SK 그런 곳에서 대신 장비를 갈아주고 서버 전원을 켜주는 그런 인력까지 지원해주면서 관리를 해주는 센터가 IDC 서비스고 그런 걸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러한 IDC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와 협력해서 서버를 이제 운영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 건물이 화재가 나거나 붕괴가 되거나 이 지역이 정전이 돼버릴 순간 서울은 난리가 납니다. 그냥 여기에 게임뿐이 아니고 홈페이지 서버, 아무래도 정부 기관 서버, 보안 때문에 따로 별도로 빠져 있긴 하겠지만요. 아니면 예를 들면은 그런 서버들이 다 종류에 상관없어요. 게임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서버에 대한 것이 다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전이 되거나 화재가 나는 순간 아주 그냥 서울은 좀 멘붕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예전에 안 그랬지만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보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여기를 먼저 파괴를 시켜야 된다. 그러한 농담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죠. 그러면 저러한 위치에 저러한 장비들이 있는데 과연 그 장비에서 도착하고 있는 서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어요. 별거 없죠. 클라이언트는 스킬 들면 임팩트 나오고 사운드 나오고 캐릭터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날아다니고 난리 나는데 서버는 이게 끝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 서버 어떻게 생겼어? 클라가 저 으리으리하면은 그 모든 걸 처리하는 서버는 더 으리으리하고 멋있겠지. 아싸 드디어 서버다 봤는데 이래요. 그 순간 좀 뭐가 돼? 내 기대감이 좀 꺼지는 좀 실망감? 그게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서버는 밖으로 보여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안에서 그냥 계산하고 연산하기 때문에 가장 가볍게 만들어요. 여기에 만약에 뭐 서버에서도 클리어웨어트 같이 뭐 이펙트 표시하고 사운드 출력하고 캐릭터 움직이고 3D 모델 렌더하고 하면은 서버의 장비가 엄청 좋아야겠죠. 그래픽 카드도 필요하고 그걸 렌더를 하려면 렌더에 필요한 장비 연산도 해야 되고 하지만 서버는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게 만듭니다. 심플 오브 베스트 이게 서버죠. 보면은 그냥 명령창만 있는 CMD 창만 보이는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 서버 상태를 좀 더 UI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콘솔 창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서버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이렇게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DB라는 곳이 있는데 DB는 어떻게 생겼을까? DB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DB의 버전마다 좀 다르긴 해요. 이거는 MS SQL이라는 그런 DB 매니지먼트 툴을 이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요. 뭐 MySQL, 오라클, 뭐 몽고DB 이런 거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 GUI가 포함된 툴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DB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계속 한 줄 한 줄씩 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GUI라는 툴을 이용해서 그 대표적인 MS SQL 라는 걸 이용해서 DB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런 서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까? 중앙에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고요. 그 중에 서버가 있고 DB가 있습니다. 서버와 DB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고요. 서버와 DB가 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냐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서버가 다운되거나 멈춰거나 꺼졌을 때 그때 최소한의 데이터는 보존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데이터베이스 전용 머신, 전용 컴퓨터에다가 분리를 하고 이제 연산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고 다시 넣는 그런 여러 가지 서버를 따로 분리해 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안전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버는 분리가 되고 안에 네트워크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서버에 네트워크 통해서 접속하는 사람들, 유저, 그리고 운영자, GM들이죠. GM들, 그리고 저 같은 개발자들도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무나 접속 못하게 막는 방화벽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방화벽이 없으면 유저 아무나 들어와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아이템 생성하고 버프 키고 내가 이 게임이 신이야 막 너도 나도 막 그러겠죠? 그러면 게임이 망하고 그냥 그 회사가 망하게 돼요. 그런 거 막기 위해서 방화벽이 꼭 필수입니다. 방화벽이 있고 방화벽은 허용된 사람들만 허용된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접속할 수 있게 막아주는 그런 장비고요. 그래서 유저들은 허용된 루트를 통해서만 접속을 하게 되고 이제 운영자와 개발자, 서버를 관리하고 서버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방화벽에서 이제 VPN이라는 그런 가상 우회 기술을 이용하고 원격 데스크톱이라는 걸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C 센터가 저기 서초동에 있는데 내가 부산에 있어 못 가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서버를 관리하게 됩니다. 사무실에서 언제서든 원격으로 들어가서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고 서버를 조작하고 재부팅하고 뭐 패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게 가장 기본인 원격 데스크탑. 서버 프로그램을 하면은 가장 필수로 다룰 줄 알아야 하는 프로그래밍이기도 합니다.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대표적인 게 있다면 팀뷰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기능하고 저런 모습을 갖춰져 있고 저런 위치에 있는 서버들을 과연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지? 뭐가 필요하지? 서버 만들려면 뭘 공부해야 될까? 그러면은 가장 기본인 역시 개발 언어입니다. 이거는 서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그리고 다른 뭐 IT 기업들 뭐 프로그래밍 좀 한다면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언어이죠.
C 그러니까 언어가 엄청 많아요. 루비도 있고 PHP, 파이썬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저도 뭐 다 모를 정도의 언어가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제가 배웠던 것만 줄이면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여기에 미처 수록하지 못한 게 있는데 요즘에는 모바일 서버가 많이 강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냥 모바일 게임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게임의 가장 기본은 PHP, HTML 그런 개발 언어도 있고요. 자 여기는 이미지에 싣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개발 언어가 기본적으로 필수로 있게 되고요. 이제 컴퓨터와 대화하는 언어는 알았어. 하지만 그 언어를 이용해서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떻게 지시를 내려야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데이터의 자료 구조, 뭐 인트형, 뭐 바이트 그런 건 기본이고요. 뭐 좀 더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그냥 스택, 리스트. 그렇죠? 큐, 뭐 링크드 리스트, 뭐몇번 들어보셨죠? 뭐 그런 게 이제 자료 구조가 될 수 있고요. 알고리즘은 뭐 버블 알고리즘, 퀵 정렬, 그렇죠? 하시는 분 몇 분 있나요? 이런 게 알고리즘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계산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프로그래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마스터하면 좋지만 솔직히 양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 이해하고 내가 써먹을 수 있어 그러면은 어디 가서 나 프로그램 코딩 좀 해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고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서버라면은 역시 네트워크 패킷을 송신해야 되죠. 네트워크 이해. 내가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고 학교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어. 우리 집 컴퓨터에서 파일을 내가 레포트로 두고 왔네? 어떻게 가져오지? 그것도 네트워크 통해서 가져올 수 있죠. 만약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 뭐 메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바로 접속해서 가져올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현재 PC가 아닌 나 외에 다른 PC와의 통신 그게 PC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그러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론이 네트워크이고요.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TCP/IP라는 습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웬만한 서버는 다 이걸 사용해요. TCP/IP. 이거와 유사한 게 뭐 UDP도 있고 뭐 ICMP도 있고 뭐 많이 있긴 하지만 기본이 TCP/I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라면은 반드시 추가로 가져가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와 MS SQL. SQL 서버죠. 이건 제가 이미지를 좀 잘못 가져왔네요. 서버에 대한 거네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조회하고 어떻게 감옥을 할 것인지 서버라면은 수도 없이 오는 데이터를 어딘가에 일단 저장을 시켜놓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가져와서 꺼내 써야지 이제 유저한테 요청이 올 때마다 계속 줄 수 있는 저장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지식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API, OS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은 아니에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냐 이런 것들을 다 알았어. 그래 내가 언어도 알고 프로그램 코딩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네트워크 이용할 줄 알아. DB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조회할지 알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OS에서 이루어지죠. 리눅스나 윈도우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걸 어떻게 코딩할 줄 아는데 OS에서 리눅스나 윈도우에서 그런 것들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윈도우에게 명령을 내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코딩을 했는데 이 내용을 윈도우한테 명령을 줘야 돼. 그럴 때 필요한 게 API이고요. 그리고 OS는 내가 동접 인원수를 예상을 했고 이 동접 인원수를 커버를 하려면은 CPU의 속도가 어느 정도 넣어야 되고 뭐 메모리는 유저 한 명당 메모리 몇을 먹으니까 1000명 예상하면 곱하기 1000에서 메모리 얼마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저가 1시간 동안 행동했을 때 쌓이는 로그 데이터 양이 10기가 정도 되니까
평균 접속에서 뭐 몇 시간 플레이, 그리고 동시 접속사 몇 시간, 몇 명 해서 필요한 용량은 몇 테라네?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지식이 있어야지 거기에 그 내가 예상하는 동접 인원수에 맞는 스펙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의 웬만한 회사는 이런 거 하드웨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따로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서버 프로그램도 안 달면은 최소한의 지금 서버가 신규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서버 메모리가 살짝 부족해. 그러면 컨텐츠를 가장 아주 연산이 간략하게 되고 간단한 함수를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코딩을 해야겠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까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익숙하시죠? IT 전문 근데 학생하고 여러분들이랑 익숙하실 거예요. 딴 거 별거 없어요. 뭐 클라이언트는 뭐 유니티 요즘 개발 유니티 있고 언리얼 있고 뭐 그런 걸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지만 가장 베스트 오브 심플한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만약에 리눅스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 하지만 제가 윈도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은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 코딩을 하고 디버깅을 하고 빌드를 해서 서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서버는 이렇게 만들고 DB는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ySQL 이런 GUI 툴이 있고 여기서 이제 DB를 관리하고 테이블 생성하고 뭐 프로시저를 만들고 데이터를 뭐 쿼리문으로 뭐 업데이트하고 지우고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서버 DB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서버 개발자는 어떤 일을 할까? 저 같은 서버 개발자죠. 지금까지 나온 저 모든 일을 다 해요. 다 하는데 저건 좀 실무적인 거고 좀 재미없죠? 그리고 좀 재밌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면은 유명하죠? 리액션 가이드인가? 유명하죠? 유저들이에요. 말렙 찍었어. 말렙 찍고 할 게 없어. 할 게 없네? 아 뭐 이래? 재미없어. 접죠. 유저도 막 나가죠. 동접 떨어지죠. 매출 안 나죠. 회사 망해요. 그쵸? 하여튼 이거는 서버 개발자뿐만 아니라 그냥 게임 개발자라면은 모두 해당된 내용이에요. 기획자가 됐든 그래픽 디자이너가 됐든 클라이언트가 됐든 저 같은 서버 프로그래머가 됐든 이런 유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업데이트라는 걸 합니다. 즉 새로운 컨텐츠 개발 뭐 신캐릭터, 신모드 이래가지고 유저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너 할 게 있어. 만약 풀렸네? 나도 내가 1등으로 랩 찍을 거야. 할 게 막 생기죠. 무궁무진하게.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게임사의 게임 개발자들이 되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란 어려워요. 그쵸? 아싸 했는데 왜냐? 이번 패치가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좋아. 내가 암살인데 암살 사이가 패치됐어. 아싸 좋아. 근데 암살이 아닌 사람은 너프를 먹는 거죠. 비교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임에서는 많은 사람의 유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저수의 최소한의 니즈를 파악하고 어떤 한 그룹만 만족시키지 않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컨텐츠를 위해서 서로 회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발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모든 유저가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게임 개발자들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조로죠. 조로는 그러니까 원피스를 다들 아시리라 생각은 돼요. 원피스에 보면은 삼도류라고 세 개의 검을 이용해서 전투를 합니다. 게임 개발자들한테도 3대 명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뭘까요? 아시죠? 느낌 빡 오죠? 뭘까요? 정기점검, 연장점검, 김점검. 예, 맞습니다. 3대 명검, 개발자면 아주 싫어하죠. 명검이면 좋아야 되는데 개발자는 너무너무 싫어해. 제일 싫어해. 긴급점검, 임시점검, 정기점검. 빡치죠? 유저도 빡치죠? 하지만 개발자도 더 빡쳐요. 왜냐? 문제 없어. 이게 점검이 일어나. 퇴근을 못해.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일주일째 회사에 있어. 씻지도 못해. 냄새 펄펄나. 아주 그냥 그 지옥 맛보게 돼요.
유저들 빡지만 뭐 하루 조용히 서버가 다운돼 있어. 유저 뭐 게시간에 난리 나죠. 뭐 너가 내가 뭐 서버 언제 막혔냐 어쩌냐. 뭐 캐시 뭐 내가 30일 계정을 끌었는데 그 중에 하루가 날라갔다. 하루 보상해달라 이런 유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잘 돌아가. 오케이 좋아. 아싸. 문제 없네. 퇴근해야지. 퇴근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는 길에 문자가 뜩 날라오네. 게임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헐. 나 지금 버스인데 어떡하지? 버스 돌려? 못 가는데. 어쩌지? 그러게 뭐 똥줄 타면서 집에 가요. 집에 도착했어. 다시 건너서 회사 가는 버스를 타. 와. 집에 언제 갈지 기회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엔 디버깅해요. 문제가 뭐지? 덤프를 가요. 로그를 확인해요. 최종에 뭐 최근까지 어떤 유저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로그를 확인해요. 원인을 찾았어. 아싸 해결. 아싸 1시간 만에 집에 갈 수 있네. 나이스. 패치에 업데이트해요. 긴급점검을 하죠. 아니 긴급점검과 임시점검을 하죠. 서버를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 여기로 이제 연장 점검이라는 걸 또 합니다. 맨 처음에 서버 다운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 이것도 안 돼. 4시간, 8시간, 막 늘어나요. 개발자는 집에도 못 가요. 밥도 못 먹고. 유저들은 난리 나요. 유저들 왜 그 전에 안 자고 왜 계속 게시판에 보는지 여전 모르겠어요. 서버 다운했으면 그냥 유저 잘하고 배려를 해주나 보다. 참으면 되지. 서버 언제 올라가나 계속 이래요. 그러면 홈페이지도 막 다운이 돼요. 그냥 서버를 못하니까 그 모든 시선은 홈페이지에 가 있어요. 서버 언제 올라오면 공지사 계속 새로 고치고 F 서버 트래픽 막 늘어나고 서버도 못 가면 간당간당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뭐 12시 하면 원인 찾았어. 서버 안정화됐어. 오케이 서버 오픈 딱 열었어요. 열었는데 딱 접속하자마자 동접 증가하죠. 근데 뭐 트래픽 막 늘어나고 뭐 패치가 이루어지고 오픈하고 10분 후에 운영팀부터 이런 소식이 와요. 문의가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템을 구매했어요. 했는데 10시간이 남았대요. 근데 서버 점검해가지고 그 10시간을 못 썼다고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 그냥 짜증이 막 나요. 그래 유저라면 거기에 왕처럼 받들여야 되지만 밤새 이제 잠 한숨 못 자고 힘들게 했는데 또 그런 거 퇴근하고 있는데 퇴근도 못해. 어떻게 될까? 그냥 해주지 마요 하면은 편하죠. 하지만 그러면 유저들이 노발대발 나 이 게임 안 해. 뭐 서비스가 있잖아요. 운영자 뭐 개판이네. 접어. 집에 못 가요. 그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왜? 내 밥줄이니까. 나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아이템 찾아요. 진짜 10시간 남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중에는 1시간 남았는데 10시간 남았다 뻥치는 유저들도 있어요. 악성 유저들. 진짜 확인해야 돼요. 10시간 피곤했지. 아싸 이 게이드. 유저들 그래요. 10시간 남았다. 10시간 채워졌네. 아싸 게이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자기만 해. 그럼 협병성이 어긋나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언젠가 그게 소문이 나면은 협병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제 GM이 뭐 특정 유저한테만 혜택을 준다. 이런 것 때문에 또 게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믿을 수 없고 우정 개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10시간 남은지 확인해요. 확인해서 로그를 조회하면은 이미 서버 다운 되기 전에 그 아이템이 사라졌어. 이미 지가 그 시간에 다 만큼 써가지고 없어진 아이템 복구해달래. 그런 경우가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정기적으로 오래 하면은 피곤하죠. 하지만 어떻겠어요. 제가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드려야죠. 이런 식으로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이런 유저들의 빡침을 막기 위해서 서버 개발자는 서버 관리를 합니다. 평소에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죠. 특히 주말 같은 경우 서버에 부하가 없는지, 부하가 있으면 바로 서버를 추가를 해야 되니까 서버에 부하가 없는지, 서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서버 하드의 용량이 충분한지 이런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리를 주말도 포기하면서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10시간, 1시간 지났네? 괜찮아.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대신 해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IDC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IDC 센터에서 서버를 통해 특정 패킷을 계속 날려요. 서버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보내서 핑을 계속 날려요. 서버가 다운되면 핑이 안 먹겠죠. 그러니까 응답을 보내도 응답 요청이 안 와. 그럼 몇 번 안 와? 그럼 서버 다운돼. 알려줘. 그리고 서버가 지금 메모리가 어느 정도 있어. 메모리도 계속 모니터링 하죠. 이런 IC 센터에서 그런 서버 장비에 대한 하드웨어 모니터링을 해주기 때문에 서버 개발자는 주말에 집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 서버 관리도 하나에 포함이 되고요. 이제 앞에 제가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1대1 문의가 뭐죠? 유저들한테 서버 다운되고 뭐 이번 패치가 어떻게 됐다, 뭐 내가 해킹을 당했어요, 아이템 복구해주세요. 운영팀한테 1대1 문의를 주죠. 그러면 그런 운영팀은 데이터베이스에 뭐가 어떻게 저장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프로그램 운영 말고도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스킬이 많고 어떤 식으로 대표해야 되는지 그런 거 말지 프로그램 엔지니어 기술적인 문제는 거기까지 알면은 그 사람은 신이 될 수밖에, 그 사람은 신이에요. 혼자서 다 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왔을 때 이러한 로그 및 실질적인 데이터 조회를 이제 서버 개발자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서버 개발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MS SQL 같은 그런 툴을 이용해서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조회해 오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1대1 문의, 365일 상시 운영. 이게 힘들어요. 운영팀은 그냥 교대로 근무한다고 쳐. 뭐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냥 서버는 어떻게 나 1년 동안 쉬지 않고 이래? 집에 어떡하지? 서버 개발자는 이렇게 운영을 못해요. 그러면 운영팀에 비해서 서버 개발자 인력이 좀 다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서버 개발자가 없어도 할 수 있게 툴을 만듭니다. 일반 툴. 이거는 제가 API랑 뭐 MFC를 이용해서 만든 툴이고요. 이거는 게임 개발사마다 툴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어떤 웹 서버를 이용해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운영팀에서 바로 그냥 툴을 이용해서 조회할 수 있게 이러한 기능을 서버 개발자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운영팀에서 확인하고 조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운영팀이 지원하게 되는 업무도 같이 하게 됩니다. 아마 게임 개발사에 만약에 서버 프로그램하고 입사를 하게 되시면은 만약에 운영 툴이 존재한다면 그거부터 아마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이제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의 코딩 실력을 보고 어떻게 이제 이 운영 툴은 서버와 DB와 운영 툴 세 개가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야지 이러한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하고, 뭐 운영 툴에서 뭐 아무리 뭐 작업을 한다 해도 그거는 게임 서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왜냐면 독립적인 프로그램이니까요. 뭐 내가 잘못해서 뭐 세미콜론 하나 빼먹었어. 그렇다고 서버가 다운되진 않아. 운영 툴만 안 될 뿐이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왠지 좀 코딩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파악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 서버 식물로 넘어가게 되고요. 모든 회사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 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제 서버 개발자는 어느 마지막 발표가 끝났네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마무리가 좀 죄송합니다. 마무리 멘트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 서버가 뭐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서버는 이러한 것을 하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아셨으면은 이 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내용에 빠져 있고 개인적으로 게임 개발사나 뭐 게임 개발사면 어떻게 들어가요? 가서 무슨 일 해요? 공부를 뭐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여기 발표 내용과 무관하게 게임 개발사라면은 게임 개발사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궁금한 것들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제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네. 정확히 실무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네, 클라이언트 개발자는 실무에서는요. 잠시만요.
되겠다.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화면에 유저가 칠하고 게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거기에 로딩 창이 뜨고 뭐 메인 회사 거기 뜨고 게임에 대한 대표 이미지가 뜨고 로딩 페이지 들어가고 그랬을 때 모든 부분은 UI죠. 시각적 연출 효과, 모든 렌더링, 뭐 2D 이미지가 될 수 있고 3D 모델링이 될 수 있고 뭐 간단한 이펙트가 될 수 있고 프리페 뭐 빌보드 그런 것들 다 렌더를 해주고 그리고 그런 충돌 같은 것들도 제대로 이펙트가 나오는지 UI가 실행해서 화면에 보이는 모든 작업은 클라이언트에서 합니다. 저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사운드도 클라이언트에서 포함이 되겠죠. 물론 사운드는 이제 스튜디오를 통해서 정확한 사운드의 효과나 효과음을 내줘봤지만 그거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향에 맞게 사운드 출력해주는 그런 작업도 클라이언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대표적으로 이제 3D 렌더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되고요. 그거에 포함해서 이제 사운드를 관리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게 되고요. 지금 뭐 대답이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서버 개발했을 때 서버 모델은 어떤 걸 쓰시나요? 서버 모델이요? 서버 모델이라 어떻게 좀 기술적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IOCP라는 모델을 씁니다. 주로 그 IOCP 모델을 사용하는 게임을 개발. 네, 거의 많은 서버들이 IOCP 모델을 현재까지는 서버에 대한 아주 최적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IOCP를 많이 쓰고요. 이제 서버 환경에 따라서 서버가 이제 P2P 서버냐 아니면은 뭐 개인 로컬 랜 서버냐 그런 거 따라서 이제 또 쓰는 기술 바뀌긴 하지만 IOCP를 안다면은 어느 정도 서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인 거는 확실합니다. 아까 그 집에 가실 때 막 서버에 막 문제나 오류가 발생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아까 서버에서 쪽에서 1년의 과정과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만 계속 진행되면 오류 날 일이 없는데 왜 오류나 문제나 에러 같은 게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오류나 에러 이게 뭘까요? 서버 다운이죠. 서버 다운과 렉, 버그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그치 문제 날 일 없지. 그냥 정해진 루트대로 1아님 2야. 그게 좋아. 근데 하지만 이렇게 왜 버그가 나냐? 가장 많은 버그는 저도 사람이기다 보니까 문법 오류예요. 코딩 실수. 가장 큰 원인은 코딩 실수예요. 그게 맨 처음에 빌드할 때는 문제가 안 나타나요.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내가 1부터 100억까지 카운팅을 해야 돼. 1부터 100억까지. 근데 카운팅 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루트 돌 때마다 플러스 1 증가, 1 증가, 1 증가, 증가량 하자 그러면 막 수로 늘려요. 100억까지 해야 돼. 근데 자료용은 인트를 썼어. 그렇죠? 코딩할 때는 문제가 안 나타나요. 그게 27억을 넘어서 28억이 되는 순간 나타나요. 그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죠. 동접이 많다면은 올리고 1시간 내에 오케이. 하지만 동접이 없다면은 올리고 며칠 이내. 그런 오류가 가장 심해요. 그래서 빌드를 할 때 항상 워링을 체크를 해야 돼요. 워링이 이러한 다운과 렉을 막아주는 가장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거는 이제 메모리 머리 아프시죠? 이제 코딩을 공부하면서 이제 메모리 영역 들어가게 되면 뭐 힙 영역, 스택 영역 저도 지금 메모리 하면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그냥 메모리다. 그냥 뭐 어딘가 저장시켜. 그래 내가 인트를 만들었어. 그럼 인트가 그 4바이트가 어딘가에 들어가. 그게 힙인지 스택인지 나는 알 거 없어. 그냥 들어가. 그럼 다 썼어? 다 썼으면 다시 반환을 해. 그냥 그렇게만 그냥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 썼어. 난 쓸 때는 실컷 써. 아싸 무한대야 막 써. 하지만 반환은 안 해. 그러면은 이제 서버 메모리가 계속 랩이 점점 늘어나면서 초과가 되면은 더 이상 제공해줄 수 있는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죠. 그때는 서버 다운이 아니고 서버가 꺼질 수도 있어요. 그게 블루스크린이에요. 블루스크린. 가장 치명적 블루스크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OS도 서버 다운의 하나의 원인일 수 있는 게 왜 OS를 다른 서버 프로그램은 OS는 그냥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냥 서버 운영 프로그램 만들면 되니까. 하지만 OS가 왜 필요하냐면은 내가 어떤 시스템을 넣었어요. 시스템 넣어가지고 그 유저가 그 시스템 이용할 때마다 로그를 남기게 작업을 해놨어요. 근데 그 로그 남기는 양이 좀 크네? 뭐 괜찮아. 뭐 유저들이 이 시스템 뭐 많이 이용하겠어? 집어넣는데 모든 유저가 다 이용해. 대박. 대박이다. 좋죠. 새로운 시스템 넣는데 인기가 많어. 그러면 유저들 집어도 많았으니까. 하지만 거기 쌓이는 로그가 좀 많아. 점점점 쌓여. 일주일마다 한 번씩 패치하는데 그게 커버가 안 돼. 메모리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용량이 꽉 차버리면은 또 블루스크린. 그렇죠. 그래서 서버 개발자는 뭐 코딩을 한 줄 추가하더라도 이게 다른 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타고 가서 어디 가서 메모리를 뭐 쓰려고 하는데 앞에서 날려버린다든지, 뭐 자료량이 많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서버 프로그램 한 줄 고치는데도 어쨌든 한 며칠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유저 호스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네.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동시에 작업하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클라이언트에 유저 호스트 서버, 대표적으로 스타크래프트가 있죠. 스타크래프트 1. 네. 맨 처음에 배틀에 들어갔다만 배틀에 들어갔다만 이제 서버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고 그 위에 방을 만들면은 방이 다 만들어져요.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유저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 앞에 숫자가 뜨죠. 핑. 핑이라기보다는 다운로드 경우죠. 이 맵을 하려면은 당장에 맵을 갖고 있고 하려면 다른 사람도 다 이 맵을 알아야니까 방장 맵을 막 끌어줘요. 그게 P2P 서버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맨 처음에 스타크래프트를 깔 때 서버에 필요한 기능들이 같이 깔립니다. 그 인스톨 과정에. 항상 유저들은 몰라요. 왜냐면 그 게이지 값만 쭉쭉 올라가니까 100% 언제 되기만 기다릴 뿐이에요. 안에서 뭐 어떻게 설치되고 뭐 그거는 관심 없고. 게임사도 알려주진 않죠. 자기 최신 기술이니까. 깔리면서 클라이언트 안에 그 소켓 통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능이 같이 추가되고 클라이언트는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접속을 하고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단순히 그냥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만 제공해 줄 뿐이지 그거를 서로 연계해 주는 거는 서버를 통해서 연계가 됩니다. 클라가 서버 접속을 해요. 내가 IP가 예를 들어서 19168 사설이죠. IP가 맞으면 1번이야. 내가 IP가 1번이고 상대방은 내 방에 들어오면 IP가 100번이야.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될까? 우선은 그 메인 서버가 되는 그쪽 서버에 이 유저의 1번 유저가 IP가 1번이라는 정보가 들어가고 다음에 또 그 중계해주는 그 메인 서버를 통해서 들어온 유저들 IP가 100번이다.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줘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메인 서버 통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그 100번 IP 쪽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돼서 그런 식으로 서버는 중계만 해주고 실질적인 데이터 통신은 클라이언트끼리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제공을 받게 됩니다. 질문이 되셨나요? 네. 게임 프로그램 학과 교수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홍태일인데 저기 지금 1학년 게임 프로그램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네. 이 학생들한테 이런 서버 프로그래머 쪽으로 또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쪽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좀 가는 것이 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제 커리어를 좀 말씀 주신 내용을 답해드리자면은 제 커리어를 좀 깎아먹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요즘 게임 추세가 저는 지금 PC 온라인을 개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다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고 모바일 통해서 다 게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글 스토어에도 모바일 게임 엄청 나오고 그에 반해 PC 온라인 게임은 잘 출시가 안 돼요. 많이 나와봤자 뭐 검은 사막, 블레스 나와도 맨 처음에 반짝 흥행하고 바로 그냥
유저들이 뭐 검문사막 후기 해놓고 성공적으로 지워졌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렇게 나오죠. 블리스 서치, 아싸 블리스 후기 성공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게 내 후기야. 그만큼 PC 온라인보다는 모바일 쪽 강세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은 언어도 중요하겠지만 모바일 쪽, 특히 유니티 쪽과 자바, C샵 만약에 서버를 하게 된다면은 PHP, HTML, 뭐 파이썬, 네, 그런 PHP 웹 서버를 이용하는 기술과 이제 유니티를 이용하는 그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은 모바일 회사 갈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모바일이 아니고 저처럼 난 PC 온라인이 좋아. 뭐 예를 들어서 리니지에 난 리니지를 만드는 리니지의 신이 되고 싶어. 그렇죠? 게임 개발자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게임 내의 신입니다. 그 개발자가 수업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지니까요. 물론 그거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서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고충을 하지만 결국 구현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구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임의 신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의 신이 될 거야.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모바일을 포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윈도우라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뭐 C, C#, 자바 이런 언어들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리눅스라면은 이제 리눅스가 대부분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쓰긴 하죠. 자바와 이제 그거에 맞는 OS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어떤 걸 공부할지 이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먼저 아주 명확하게 내 관심 분야, 내 진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그 진로가 맞다면은 그것을 밀고 가시는 게 현재 개발 환경에서 거의 정답에 가까운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말씀 더 궁금하신지? 아까는 설명하셨던 것 중에 이제 자료구조라든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네.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클라이언트 개발자랑 서버 개발자 중에 그런 어떻게 보면 분해를 해설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걸 많이 쓰는 게 어느 게 더 많이 쓰는지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많이 쓴다면은 서버 개발자가 더 많이 쓰긴 합니다. 물론 클라에서도 클라 영역에서도 서로 그래픽끼리 충돌을 하는지 충돌 체크를 비롯해서 이제 제대로 렌더가 되는지 카메라 각도에 들어왔는지 렌더가 됐는지 그 곡선이 그다음에 이 곡선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포뮬수 운동을 하는지 그러한 연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많이 쓰고 함수도 많이 쓰고 삼각형도 많이 쓰고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 밑단에 서버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1부터 100까지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10초가 아니고 1초에 할 수 있는 그런 연산과 알고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많이 쓴다면 서버에서 좀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왜냐면 서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얼마 안 되지만 저거 외에도 AI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 몬스터들이 움직이는 패턴들, 공격 행동들 뭐 치면은 누구한테 어그로 주고 그 어그로가 누군지 그 얼마큼 어그로 주는지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AI와 이제 보안에 관련된 이슈도 있죠. 그냥 보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전문 용어인데 수학학과 정상수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수가 있고 그 수를 어떤 수로 연산을 하고 이게 소수를 가지고 연산을 시키고 몇 번을 꼬고 대입하고 비트 연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쓴다면은 클라보다는 서버가 좀 더 많이 쓴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든 서버든 혹은 다른 분야든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필수니까 공부를 좀 관심을 가져서 마스터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면은 나중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어떻게 지금 이 특강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에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뭐 나중에 저 말고 이제 다음에도 이제 다른 특강분이 이제 실무에서 이제 현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 오시니까 오늘 미처 시간 때문에 질문을 못한 내용이 있으면은 어디 따로 적어두셨다가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다 실무자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